변호사집? 뭔가 지금 좀 쥐구멍이라도 좀 들어가고 싶은데 저도 순대국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여담이었고요. 이거 빼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전 법률을 알려드리는 현변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과 좀 같이 보고 싶은 사건이 있어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고, 좀 뉴스에도 나왔던 그런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 개요를 보면, 자, 여기 소재에 어느 유명한 순대국밥집이 있다고 해요. 저도 순대국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여담이었고요. 이거 빼주세요. 그런데 소주와 함께 배달시킨 후에 갑질을 했다라고 하면서, 자, 제목이, 자, 배달 음식 시킨 변호사 부부 갑질이라고 합니다. 자, 변호사 부부 갑질. 자, 이 제목 보고 저도 약간 흠칫해가지고 들어봤는데, 자, 이 내용을 보면요, 이 사장님이신가 본데, 사장님이 직접 국밥 2개, 소주 2병을 주문하길래 직접 배달 가셨다고 해요. 자, 최근에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힘들죠. 이렇게 그래서 배달하고 배달 어플로 주문을 받고 직접 배달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리가 배달 어플로 주류, 이 맥주나 소주 같은 것을 주문하는 것이 어느 정도 규제가 풀려서 지금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이 받을 때 반드시 19금을 붙여야 되고,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 받는 것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 이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특히 자폭이라고 해서 자기가 미성년자인 걸 숨기고 주류를 배달받았다가 자기가 막 신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법망을 좀 피해가고 처벌은 피해가는 대신에 음식점에는 과태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하는 그런 좀 수법들이 간혹 있었거든요. 실제 이제 성인임을 확인한 다음에 대면해서 주류를 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도 여자아이가 이제 문 앞에 두시고 가세요라고 하니까 술이 있어서 직접 받아주셔야 된다고 합니다. 이제 성인인 것을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엄마 나와야 한대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전달하니까 그냥 놓고 가라고 해, 못 나간다고 라고 안에서 좀 짜증스럽게 얘기했다고 해요. 좀 여기서부터 좀 이상하죠. 자, 이 사장님은 원칙적으로 술이 있어서 그냥 놓고 가지 못한다 라고 전달을 한 거죠. 당연히 이것은 합법적인 이야기이고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잘못하다가 자기가 영업 정지나 이런 과태료 처분을 맞으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때 사장님이 이렇게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안에 있던 엄마라는 사람이 짜증스럽게 그냥 놓고 가세요, 저희 단골이고 저희 변호사집인데 괜찮아요 라고 했던 거예요. 변호사집? 뭔가 지금 좀 쥐구멍이라도 좀 들어가고 싶은데 너무 부끄러운 얘기를 좀 하고 있죠. 변호사 땡인 거하고 이거 법하고 무슨 상관이죠? 사장님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자, 변호사 댁이라서 뭐가 괜찮은지 모르지만 이제 벌금 내고 처벌받는 거는 이제 이 사장님 업체 측이죠. 자, 업체니까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뭐 이런 좀 약간 황당한 얘기를 좀 합니다. 애기 시키고 있어도 못 나간다. 그러면 뭐 술을 타면 안 되죠. 술을 배달하려고 하면 안 되죠. 이 사장님도 얘기를 하죠. 술 주문하실 때는 직접 받으셔야 되지 비대면을 못 한다. 그냥 씻기던 거 잠깐 중단하고 이 사장님 뭐 배달 오셨으니까 잠깐 받아가면 될 것인데, 자, 그것을 안 하겠다고 하는 거죠. 왜요? 좀 왜 그럴까요? 저로서는 좀 납득하기 좀 힘든데요. 뭐가 그렇게 귀찮고 싫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장님이랑 전화한다고 그냥 가시라 해 라고 하는데 이분이 사장님이었죠. 네, 코로나가 위험한 건 알겠습니다만은 코로나가 그렇게 걱정되고 하신다면은 술을 안 시키면 그만일 것이죠. 자, 그래서 사장님도 자, 그럼 술은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술을 가져가겠다. 굉장히 정상적이고 좀 합리적인 방법이죠. 비대면으로 좀 갖다 줄 수 있는 이 국밥은 그대로 두고 하고 반드시 대면으로 전달을 해야 되는 소주 2병 같은 경우에는 되돌려 가져가시고 환불하시겠다는 얘기죠. 이거는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전화가 오고 문자도 보내면서 뭐 환불해드리겠다고 하는데도 갑자기 쌍욕하시면서 이제 문자를 주고받았던 내용이 이렇게 쭉 있는데, 신고한다, 전액 환불하고 가져가세요. 자, 무슨 얘기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부터 무슨 좀 안 좋은 욕설을 좀 하십니다. 좀 안 좋죠. 자, 변호사집이고, 자,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변호사집인 거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죠?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좀 하시는데 뭐 개밥 같은 얘기를 하시면서 정말 이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수치스러울 수 있는, 기분이 굉장히 나쁠 수 있는 얘기를 계속 하시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동네 장사니까 뭔가 어떻게든 소위 갑질을 좀 하시려고 하는데, 자, 사장님은 원칙적인 대답을 계속 하시면서 심지어 민원까지 들으시면서도 원칙적인 대응을 하십니다. 환불까지 정상적으로 처리를 했고요. 이 아빠라는 분도 좀 정상적인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또 좀 알 수 없는 얘기를 해요. 이게 좀 정상적인 대응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CCTV, 뭐 녹취 내용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 CCTV나 녹취 내에서 무슨 증거가 될 만한 것을 확인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어떤 주장을 할 때 증거가 될 내용인지는 뭐 사실 저는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좀 제가 납득하기가 좀 힘드네요. 그러면서 서비스 직종이니까 한 동네 살면서 조심하셔야죠. 이렇게 뭐 뭔가 좀 알 수 없는 좀 갑질하려는 좀 태도를 보이십니다. 진짜 법으로 하던 망신당하고 싶나요? 진짜 좀 알 수가 없고 약간 좀 저열한 얘기를 좀 하고 계시죠. 자, 배달 거부를 했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데 글쎄요. 땡변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찾아와라 라고 하시는데 찾아갈 이유가 전혀 없죠. 이 사람이 변호사든 경찰이든 뭐 무슨 상관입니까? 잘못한 게 없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원칙대로 했을 뿐인데 왜 찾아오라고 하는 겁니까? 알 수가 없죠. 그럴 이유도 없고 진짜 이 사람이 변호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변호사가 무슨 특별한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도 식당에 국밥 먹으러 자주 갑니다만은 들어갈 때 나갈 때 90도로 인사하면서 나갑니다. 요즘 국밥집 사장님 뭐 많이 버시는 분은 저희보다 훨씬 많이 버시기도 하고 요즘같이 어려운 때 서로 인사하고 배려하면서 좀 양해를 하고 살면 좋잖아요. 저희는 90도로 인사하고 들어가고 나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정말 저는 변호사라고 믿고 싶지도 않고요. 뭐 제가 다 민망할 정도로 좀 죄송하고요. 정말 그 인성을 갖춘 사람은 아니고 변호사는 더더욱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마지막까지 좀 안 좋은 게 뭐 집안 교육을 얘기하시고 고등 교육 얘기를 하시는데 누가 예의가 없는지는 지금 이 대화 내역에서 뻔히 보이죠. 자, 그러면서 이분이 글을 올리신 게 변호사는 법을 어기게 해도 되는 건가요? 라고 하시는데 전혀 아니죠. 저희는 뭐 법을 다루는 직종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법을 더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요. 뭐 문제가 생길 일을 좀 미리 좀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저희의 좀 태도고요. 기본적인 태도고요. 자, 이런 법은 변호사든 아니든 누구든지 지켜야 되는 법이기 때문에 원칙대로 법에 맞춰서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서 멈췄으면 제가 이런 리뷰까지는 좀 안 할 수도 있었는데 이 다음에 달았던 좀 리뷰가 정말 제 마음에 안 들고 좀 화가 나서 제가 이렇게 리뷰 영상까지 만들게 됐습니다. 같이 보시죠. 자, 보시면 자, 이런 사진을 좀 같이 첨부를 해서 뭔가 고무줄이 나왔다. 부모님 드시려고 시키는 음식에 잘라진 고무줄 조각이 나왔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검은 벌레 같은 이상한 물체가 나왔다. 배달도 불친절하고 뭔가 소비자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리뷰를 남겼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을 앞뒤로 놓고 보면 이 사람들이 뭔가 악에 바친 리뷰를 남긴 것 같다라는 약간 추측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전후 사정을 살펴봤을 때 뭔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좀 진술하고 있을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죠. 이 사장님은 이물질은 뭐 고무줄인지 쫄면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쫄면이라면은 혼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고무줄이라면 주방에서 고무줄을 전혀 쓰지가 않는다. 자, 그러면서 수저를 묶었던 고무줄을 혹시 튀어 들어간 게 아닐까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해본다.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불편하셨다면 사과를 드리겠다라고 하시고요. 자, 그 다음 내용에 관해서는 벌레가 나왔다면 컴플레인을 하셨을 텐데 그런 이력은 없었다. 조금 전에 있었던 그 배달과 관련된 일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더라도 술은 절대로 그냥 문 앞에 두고 올 수 없다. 원칙을 다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원칙적인 모습이죠. 자, 이 사장님의 글이 현재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고 일부 뉴스에도 노출이 되면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 변호사 덱이라고 주장하셨던 분들이 실제 변호사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좀 뭔가 맞춤법이라든가 좀 사용하시는 단어라든가 그런 부분이 정말 변호사가 사용하는 단어라고는 저희가 믿지 못하겠고 정말 혹시라도 그렇다면은 제가 대신해서 좀 사과를 드릴 만큼 좀 민망한 사건이라고 보여져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 변호사 덱에서 뭐 주장하는 고무줄이 나왔다던가 벌레가 나왔다던가 라는 이 리뷰가 허위일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는 상황인데요. 이 리뷰 자체가 허위라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는 허위 또는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로도 비춰질 여지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 변호사 덱이라는 분께서 이제 불법으로 처벌받으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런 불법적인 뭐 배달 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변호사가 아닌 뭐 검찰이나 뭐 경찰, 설령 국회의원이라도 해서는 안 되는 행위고요. 그러니까 이런 요구에 응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 오히려 지금 남긴 리뷰가
허위의 리뷰일 가능성이 어느 정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리뷰가 허위인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면 오히려 역으로 더 처벌받으실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사건이 정말 좀 사실관계가 좀 밝혀졌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정말 변호사였다면 제가 대신 사과드리고 제가 좀 민망하다, 부끄럽다 라는 말씀을 대신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전지적 변호사 시점 현변이었습니다.